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 시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거제시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년 동안 또 시민안전과 또 열심히 했는데 내용들은 또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잘한 거는 잘했다, 또 못한 거는 좀 또 바로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이 해당 사항 없음이 맞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하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네. 예. 시민안전과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시민안전과가 안전점검 실적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1종에서 3종 시설물이 예전에는 497개소 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시특법 자료는 그 뒤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당 사항 없으므로 이렇게 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시설안전법 시설안전법 시설관리, 주처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재난취약시설, 점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우리가 비상설위원회는 일단 미개체가 맞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왜 안 했는지요? 2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안 했던데. 예. 이게 이제 소하천 정비 이제 종합 계획이라든지 뭐 폐층 부지의 뭐 교환 양념 이런 부분들 이제 심의하는 뭐 위원회인데 여기 이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완성이 되면은 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이제 우리 위원회 명단들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명단을 하나도 안 넣습니다. 명단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23페이지 AI 드론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25페이지 예비준공검사 실시 현황. 이게 3억 원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되는 해당 사항이 많을 텐데 한 개밖에 안 했습니까? 예, 이 부분 저희들 조금 미진한 부분. 네, 뭐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큰 것만 일단 좀 하겠습니다. 짠 것들은 나중에. 28페이지 안 보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성액 관련해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이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올랐는데도 이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지금 밖에서는 이자가 오르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게 경남은행 이자가 작년도에 1%였죠. 공공예금 부분이 네. 지금 0.7%로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올해는 좀 기금 운용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이제 15% 이상은 의무 예치금으로 이제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이제 공급 예금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던 거를 약 30원 가량을 이제 정기 예금으로 여기 이제 3.15%입니다. 그 부분을 해서 올해는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3.7%인데 그걸 또 줄여서 3.25%로 내려갑니까? 3.15%입니다. 그러면 3.25% 내리면서 또 그걸로 30%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30억이 올해 이자율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다른 은행도 이런가요? 네, 은행권에서 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은행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경남은행이 퍼센테이지가 이러면 다른 은행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남은행에 꼭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잔액증명서 예. 이 잔액증명서 관련해서 이 지금 발급진위 확인 번호도 없고 이게 지금 잔액증명서 행정사무감사용 발급 기준입니까? 담당 확인자, 감사통합 책임자, 도장도 없고 검인도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감사받겠다고 지금 가져오신 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따로 담당자하고 이걸 따로 민기를 해서 확인을 하라는 말씀. 그리고 정례해 지금 우리 6월 3일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거를 별도로 받아야지. 지금 2월 15일 날 지금 물론 이제 작년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발급진이 확인 번호가 있는 행정사무감사용으로 떼서 여기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걸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정으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뒤에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이제 앞에 있던 내역대로 22년도, 23년도 전체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장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 통장에서 지급이 됩니다. 바로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통장 거래 내역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그건 따로 뭐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 내역에 대한 거를 확인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56페이지 관련된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현황 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설물 안전법 대상의 민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을 이제 뭐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거든요. 앞에는 이제 안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개소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에 대부분 좀 제출을 하도록 독려를 지금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에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적어 놓은 대로 뭐 계속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잘 될 수 있게 안전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우리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우리 58페이지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41회기 때 제가 지금 5분 자유 발언을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검토 처리 결과로
스마트 마을 방송보다 댁내 무선 방송으로 비교 검토하여 효율성 높은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 검토했습니까? 네, 비교 검토한 뭐 업무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비하고 유지비하고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겠죠. 예,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뭐 댁내 방송이 유리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셨을 거고, 지능형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경찰서와 합동 현장 조사를 한다고 예, 상반기 때도 사업 대상지 조사는 예,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지금 뭐 몇 군데 대상지는 좀 나와 있습니까? 상반기는 이제 다 발주를 했고 하반기 내려오면은 다시 또 합동 점검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조직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대원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나이대에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보이는데, 참석률 동료를 많이 했는지 97%에서 우리 98.3%로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 다들 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63페이지에 우리 그 비상급수 시설 있죠. 예. 비상급수 시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 예. 부분은 이제 수질 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만족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뭐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러면 뭐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비상 대피 시설 관련해서 민방위,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방위 비상 대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 공공도 있겠지만 항상 없는 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확보율이 전체적인 확보율은 상당히 좀 올라서 양호 하나 제로인 데가 여전히 제로거든요. 동부, 남부, 둔덕, 장목 이런 데는 아직 확보가 몇 년 동안 지금 안 되고 상단에 있거든요. 보시면 예. 이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이 방송 정치가 가능한 지하층 60제곱미터 이상, 이게 이제 면적에는 이런 대규모 건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이 없으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뭐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 즉시 대피 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우리 그 69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통합관제 CCTV가 유형별로 사건 처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재해관리 수치가 23년도에는 11건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이제 많은 건수 중에 하나인데 67페이지에 우리 관제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재난 관련된 취약지역이 작년에 77대 대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의 상황과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재난하고 재해관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수가 지금 11건으로 23년도 전체 건수 기타를 빼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취약지역에 대한 우리 대수가 통합관제센터가 77대에서 72대로 줄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67페이지에 재난의 취약지역. 취약지역이 아닙니다. 대수는 늘었습니다. 작년에 77대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2대. 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게 맞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줄었다. 나머지는 다 늘었는데 이 부분이 줄었는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재난위험지역 지정 시설물 관리 현황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5개 기준이었는데 지금 12개로 줄었습니다. 그 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마을 이장님도 면 담당자 실질적으로 이제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재검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지역들은 그러면 인명 피해가 우려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것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면에서 또 인명 피해 우리 지역 추가 발굴도 하고 이렇게 현재 뭐 계속 현재 지금 추가 발굴된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12건은 지난 25건 중에 13건이 줄어들고 12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저수지 밑에 뭐 저수지가 이제 보강 사업을 완료를 해서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폭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뭐 잘 온열 환자가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지금 날이 다른데 어제부터도 우리도 엄청 더워지는데 잘 관리해서 폭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지구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한 6, 7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에 수행했던 거 보면 익사 사고하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에서 우리는 해마다 익사 사고에 관한 사망이 늘 있기 때문에 익사 사고에 대한 사망을 올해도 조금 늘리긴 했는데 요거를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시민안전과가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게 해진지구 그 시정지를 했는데 이 조치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법원에서 이제 감정인 선정 마지막 예.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마지막에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 이제 감정인이 현장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어떤 그 원인부터 그다음에 요 각 사별 뭐 책임 비율까지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 이제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게 또 원래는 또 특히 비가 많이 온다 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뭐 이게 이제 법적 조치가 예를 들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뭐 또 다시 저거를 뭐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또 원래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죠? 현재 그래서 감정인이 선정이 되고 하면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응급 보수를 해서 예. 이제 제로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올여름에는 뭐 보수 보강은 조금 힘든 상황 같고 감정인 의견을 들어서 현 상태에서 이제 제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저걸 뭐 임시로 수리를 해가지고 물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도 지금 이쪽에도 지금 그 허가 중량물이 제법 많던데 그게 일단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 이 결과가 나와도 참 걱정스러워서 또 뭐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세 군데죠 그 토안 건설하고 또 저 감리하고 네, 설계 시공 감리 예. 세 개 회사입니다. 좋은 결과가 좀 제대로 된 이거 좋은 이런 답이 와야 될 텐데 국장님. 네. 과장님하고 잘 좀 챙겨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앞에 김명규 의원님이 뭐 재난 관리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그 보면 여름철 사전 대비 지역 자율방재단 여름용 조끼 구입, 그 조끼 250벌 해갖고 1,777만 5천 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있죠? 31페이지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여름용 조끼 네, 250벌. 125만 원으로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 125만 원은 밑에 또 여름용 아, 조끼 여름용 250벌 위쪽에. 해갖고 예. 125만 원이 있고, 예. 예. 위에 여름용 조끼 250벌 해갖고 1,777만 5천 원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좀 어긴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명찰 구입에 관한 부분이고 그 상단이 이제 조끼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끼가 어떤 우리가 다 저 방재단 조끼 많이 봤습니다. 여름 조끼. 네. 그냥 망사로 해가지고 여름에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250벌을 이걸 해보니까 7만 원 이상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명찰 구입도 명찰 250개 125만 원 요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요거 좀 잘 확인 부탁드리고, 예. 예. 그 뒤에 보면 또 생수 500개 해가지고 597만 5천 원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보면 뒤에 그 54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그 우리 재난 대응 통합훈련 위한 행사 장비 임차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도 보면 영상 중계 장비, 음향 장비, 천막 의자 해갖고 거의 한 2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98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과장님, 우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써야 된다. 그렇게 이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금방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물론 생수는 맞습니다. 생수는 우리 그 재난 관리 기금하고 이게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이제 방송 장비 임차 부분은 이제 을지 훈련하고 병행해서 안전항공 훈련 진행하면서 네. 이제 현장하고 예. 국제대책본부 이제 양쪽으로 동시 중개하는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정상대로 요 가격 집행액은 맞습니다. 지금 확인을 했고. 예. 요 재난관리기금 용도 또한 요걸 예방사업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범주 안에 들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 분야 재난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요렇게 있습니다. 이 보면요, 명찰 구입하고 이런 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에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그냥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적에 좀 맞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조끼, 명찰, 이거는 정말 그거는 여기 이 기금의 용도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 사무실 들어가서 조금 더 저희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해보시고, 이것도 제가 우리 감사에 좀 정말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조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1,7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우리 점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체납 내역 포함해서 이렇게 76페이지인데 어떻게 이 한 건도 이렇게 그게 안 됐을까요?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한 건도 안 됐네. 그죠? 건수는 139건수입니다. 건수고 제가 보니까 이 점용자도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 사용료 금액하고 이게 동일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건도 이렇게 그게 안 됐을까요? 체납을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가 이 건수에 대해서 일단 부과는 했고, 근데 이제 징수 받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체납하고 이게 보니까 밑에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가 다르네. 제가 잘못 그거 반 것 같습니다. 징수는 했다 그죠? 예, 예. 하고 남은 이제 예, 체납 체납이 건수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요 하여튼 남은 이 부분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우리 그 수월천 재해 예방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그 수월 1지구, 2지구 다 포함한 사업비죠. 네, 420억 원 다 포함한. 421억 원.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이 사업비로는 나중에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이제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자재비 모든 게 다 이렇게 상승되어서 그러면 이 지금 2030까지 이게 1지구, 2지구 이게 사업은 다 완성이 되는 거는 맞죠? 네, 1지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질 설계 완료가 되어 있고 예, 7월 달에 24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 이렇게 7월 되어 이제 사업 인증 고시가 되면은 보상 절차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상 절차하고 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 1지구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상 먼저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장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상 진행 사항도 당연히 이제 가만히 돼야 될 거고요. 네. 이제 도로 부분 완전히 아시다시피 이제 셋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동지 쪽으로. 예. 네, 거기에 뭐 보상 절차나 현장에 일단 뭐 도급사가 정해지면은 네. 다시 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분할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도로 확장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확장 부분 아시다시피 수월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예, 석산까지 쭉 가면서 예.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도로가 농지 쪽으로 네, 셋백되도록 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수월 지금 수양지구입니까? 우리 지금 도시개발 주택 사업 하는데 네. 그쪽에 앞에 하고는 전혀 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부분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예요. 우리 능포 오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이것도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20년에 이제 안전 점검 실시를 해서 정말 최위험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립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 26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로 해야지 요렇게 계획대로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또 하고 하는데 20년 시작해갖고 26년 완성이 된다 해도 참 많은 기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절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보니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게 이제 실시 설계 과정에서 네. 도급사가 이제 회사가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됐더랬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기 이제 연대 보증사가 네. 그 세무나 다 안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과업을 수행하는 걸로
네. 뭐 지금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그 기간들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아무런 그죠 그게 예. 없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가 이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추진하고 또 이 맞게 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순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8쪽 수월 배수범퍼장 유수지 준설공사 유수지 준설 380제곱미터인데 이게 단위가 800억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8,700만 원, 8,8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 오타인 거.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인천체 예방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원래 건국 그거만 80쪽 한번 봐주세요. 80쪽. 금곡교만 재가설 한 걸로 우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류에 보면 고량 재가설, 신은교 이제 수입앞에하고 신은보도교 그 밑에 고려 3차 아파트 넘어가는 신세계 사우나 그쪽에서 이제 그 두 개를 지금 재가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은교 재가설 하게 되면 이게 상당한 교통 대책이 필요할 거거든요. 여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59쪽으로 한번 가봐주세요. 하천 수위계가 우리 금곡교 있는데 금곡교 재가설하면 하천 수위계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그 공사 기간 동안 이게 좀 제거해놨다가 추후에 재가설하면 재부착하실 겁니까? 어떻게 네, 하실지? 어쨌든 새로 가설 하더라도 예. 그 이제 수익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다른데 이전 설치하는 건 아니고 네, 재가설하는 그대로 동안 설치할 겁니다. 뭐 제거했다 하셨단 예. 말씀이시죠? 뭐 국장님 이거 신은교 재가설에 뭐 다른 밑에 쪽 보면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 시설 기준 등 도로가와 협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때 숭상하는 거는 뭐 그나마 괜찮지만 재가설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공법까지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재가설 하게 되면 예.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예. 이제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 시공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 좀 공법사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이제 교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조금 교통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반복식 시공하는 반폭만 제거하고 재가설하고 또 반폭도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구조 개선을 하는데 그 해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던가요? 뭐 아직 그거까지 뭐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이제 방법이 결정이 되면은 구조 검토나 이런 걸 다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교통 대책일 것 같은데 뭐 수양동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그리고 이제 고인천 대로 2-2호선 타고 가지고 우회전해가 가는 차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통 대책도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가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 금곡교는 경관장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홍수위 미달입니다. 계획 홍수위 예. 밑이었는데 우리 이제 숭상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숭상에서 왜 재가설로 바뀌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거의 교랑 재가설이 이제 사업비 때문에 숭상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재가설로 갔는데 재가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숭상에서 그게 아직 뭐 재가설로. 방법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숭상이든지 재가설이든지 저희들 뭐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재가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내용에 이거를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안 되죠. 재가설 이게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하류부 해가지고 재가설 이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검토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뭐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방어벽 그 양안에 네. 그 436m 이거 어떻게 불역식이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 하실 겁니까? 그때 불육식으로 안 하는 거로는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요. 예. 이제 어째 뭐 이제 고정식으로 저희들 고정식으로 검토를 하게 하고 있는데 되면 그럼 방어벽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까? 홍수 방어벽이. 방화벽 높이가 아시다시피 이제 도로가 종곡선이 요
좀 아래 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점별로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홍수 방어벽이 세워지면 암만해도 갑갑할 거 아닙니까? 예, 김관도 그래서 약간 저기 신경 써야 되고. 그 하천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그 어차피 고정식이 되면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똑같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부산에 가면은 그 밀락동 그쪽에도 보면 그 테트라포트 있고 그 위에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한번 뭐 고민을 해보시고 캔틸레바 방식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시고 보도를 그쪽으로 조금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고정식으로 되면 어차피 하중은 받아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그 고정식으로 된 홍수 방어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봐 주시면 위에 그 난간을 설치해주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서 그쪽도 그렇지만 그쪽은 인도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편 쪽 고려 3차 아파트 있는 쪽 있죠. 그쪽은 솔직히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 뭐 이 이야기는 걸어 다니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차대 가지고 보도가 없습니다. 건너편 쪽은 그 임협 있는 쪽에서 산림조합 있는 쪽에서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28페이지에 기금이 약정 기간이 이리 짧습니까? 3년이 아닙니까 혹시? 1년입니다. 1년씩. 예. 근데 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1년인데 정해져 있죠. 네. 기금하고. 한 번 더 회계하고 더 언론해서 뭐 이율이 너무 낮아요. 한번 언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아니고 81페이지. 81페이지. 안전보험입니다. 그 보면 이게 밑 제일 아래 부분에 삭제 항목이 1,200만 원이 작년에 주던 걸 올해는 그 작년에 준 걸 23년 동안 안 줬거든, 그지? 네. 그런데 왜 보상 금액이 3,900만 원 늘었습니까? 3,900이 법료가 말씀이죠. 예, 법료가 3,900이나 1년에 올랐네. 예. 이게 삭제된 부분이 1,200만 원 있는데 대신에 이제 7개 항목이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추가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보험료가 약간씩 올랐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뭐 추가 예. 항목이 뭐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보험료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험 넣는 게 보험사하고 예. 다른 보험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견적을 그래서 받아봅니다. 지금 하기 전에. 견적을 받았어. 예. 그래 해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뭐 오래 이 의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한 군데 쓰는 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비교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 견적 받아보고 우리 시민의 혜세다 이거 조금이라도 보험료 작게 내는데 혜택 많이 보는데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82페이지에 현재까지 뭐 2009년도부터 한 5년간 58명이 그죠? 익사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저 우리 중대재해 지역이 90한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예. 말씀이죠. 예. 어, 지금 98군데가 아니었습니까? 5명 이상. 어디 보시면. 그 업체 수는 좀 더 여기 있네. 됩니다만은 84페이지. 시민재해 시설물 대상 안전법 시설 적용하고 실내 공기 관리 적용 예. 대상, 언로 제조 이 98군데가 있어요. 예.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되는 데가. 네. 그 이게 시행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면 이 부분은 예.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저희들 우리 시 이제 소속 전체 종사자 한 예.
그렇지, 한 40년 예. 가까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98개소는 이제 중대 시민제 대상으로 해서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옹백이라든지 교랑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예, 98개소에 대해서는 큰 뭐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도 이 일이 추가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그 자칫 잘못하고 사고 나면 다 시장이 책임이 아니었습니까? 아, 당연히 책임자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가에서 여러 가가 있겠지만은 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용역이 용역비가 총 57개 중에 23개가 거제고 나머지는 다 다른 타 지역이거든요. 한 25% 정도 우리 거제를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가 능력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경남도 내 이제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다른 시군일 수도 있고 규모가 좀 큰 거는 뭐 전국 단위로 또 입찰이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거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게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57개 중에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거제에서 해야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각 과에서 용령이나 뭐나 우리 거제도에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그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챙기기도 하고 계약부서에서도 따로 챙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른 과도 어떤 데는 80%까지 거제에 용역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25%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여튼 50% 이상은 최소한 그래도 반은 넘어주더라도 반은 우리 거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공모사업 뭐 물론 한 3개 정도 하셨는데 그 밑에 이 AI 드론 활용 해안 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요거는 지금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이제 뭐 잘 뭐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마을 주민들도 그 들어온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 예. 아직 숙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업체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앞으로 UAE 뭐 AAE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이제 드론 산업이 이제 할 거니까 우리 저 면에서도 그런 거 좀 해가지고 하면 그럼 요게 이제 잘 되면 또 조금 이래 우리 거제시 전역으로 확장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거 시범 사업이 잘 되면은 예. 시범 사업으로 뭐 공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예. 예, 진행 상황을 봐서 좀 확대도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호우특보 재난 피해 49페이지 뭐 2022년도 거는 놔놓고 23년도 거 우리 아주동 몇 군데 지금 그 피해 복구하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여기 뭐 53페이지도 있고 한 7, 8개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그 아주동 그 왜 저 열방교회 올라가는 그 빌라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예. 국장님. 예. 그때 한번 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게 범람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예. 또 지금 이제 불안에 떨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계속 쌓이는 모양이라. 예, 준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보니까 예. 나는 이걸 도로가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지금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 그 호우특보 재난 피해구역 장비 뭐 이렇게 뭐 담프고 살수차 뭐 굴삭기 이런 걸 쓰니까 예. 이거 저 이제 오늘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주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네. 빨리 거기에 그 저 우리 이제 국장님 그때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 빌라촌에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예. 바로 범람하는데 옆에 그 연락사고 아마 그쪽에 그 담당자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빨리 소통을 하세요.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 또 지금 넘친다 어쩔랍니까 하길래 일단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언급을 할 테니 연락을 오면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열반교에서 내려오는 그 내리막. 예. 그것도 지금 뭐 요거는 뭐 국가 도로니 뭐 경남 도로니 거제 도로니 쌓아가지고 그것도 빨리 그 내려오는 안전한 그거 그 왜 자가용들 한 번에 50대씩 이래 들어오고 이러면 그 절단 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좀 체크를 우리 국장님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예.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됐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2년 됐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로과 시민안전과 다 합동으로 한번 현장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업주가 아니고 그 빌라촌. 그 다음에 58페이지. 우리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기상 관측 시설에 보면 능포동하고 아주동만 빠져 있어요. 이게 16개만 되어 있는데 기상 관측 시설 58페이지. 그 다음에 하천 수위계, 지진 가속 뭐 계측기 아주동은 아예 없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동만 아주동하고 무슨 뭐 별로 아주동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래 아주동은 아예 없습니다. 요 시설. 근데 여기 재난 예경보 시설. 기상 관측 시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없고요. 근데 유지 보수만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뭐 따로 뭐 아주동이라 해서 뭐 배치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이게 기상 관측 시설에 유일하게 능포동 아주동 두 군데만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밑에가 18이 돼야 되는데 16이 돼 가지고 내가 이거 이상하다 이 뭔가 했더니 이거 한번 이 재난 예경보는 거제시 전역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상 관측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우량계입니다. 이게 이제 각 면동별로 다 설치할 부분은 아니고 옥포 이동도 없거든요. 옥포동에 이제 어떤 그 데이터만 수집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면동별로 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남부 지역에 북부 지역에 뭐 크게 뭐 대별되는 그 정도 저희들 자료만 있으면 되기 아니 때문에. 그러게 16동만 능포동 그럼 우리가 옥포 1, 2까지 9개 동 9개 면 아닙니까? 그래 18 아닙니까? 시청 주변은 또 아마 뭐 중복되는 구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아마 아주동에도 그 옥상에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왜냐면 그 옆에 한화가 있잖아요. 한화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뭐 자기들도 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이런 거 조금 해주고 그 하나 너희를 위해서 했다 푸고 그러고 뭐 좀 큰 거 받아 묻고 이래야지. 그래 하여튼 뭐 제 생각은 하여튼 아주동만 없어가지고 좀 아이러니해서 그 다음에 70페이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 국장님 그때 현진 에버빌 산사태 그때 직접 오시고 그때 뭐 밤까지 새시고 그래 하셨는데 예비비 10억 이거 어디 도망갔습니까? 그 산사태 하신다고 그때 시장님도 현진 에버빌 예. 그 산사태 그 예비비 10억 확정해가지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공사 기간이? 아마 지금 최대한 아마 우수기 전에는 우선 시급한 구간을 완료하고 아마 올 연말 내에 지금 완공하는 목표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 됐다 아닙니까 또. 예비비라는 게 비상사태에서 바로바로 투입해가지고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게 예비비라는 건데 어찌 보면.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규모가 대규모라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당길 수 없는 방법이고 지금이라도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고 나면은 안전하게 말하자면 주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뭐 완료된 거는 빼고요. 그 78페이지 추진 중 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이 위에는 정기 부분이고 밑에 있고 또 맨 밑에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요것도 추진 중. 이 추진 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네.
서강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량 확장해서 보도를 이제 신설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분수, 뭐 조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 발주가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이게 근데 이게 뭐 그만큼 이게 뭐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동안에 이제 뭐가 아주동이 뭐 행사 때문에 뭐 자기비 조금 지연된 부분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한 달씩 이래 뭐 산을 깎고 하는 이런 게 아닌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83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요거는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다 들었고 결산할 때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2026년 1월 이제 준공을 하네 그지? 예.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이라도 야외 수영장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지금 3년째 물어보는데 실시 변경인가 뭐 그 설계 변경을 좀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이거 야외 수영장 같은 어떤 뭐 시설이 하나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수영장은 이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의 이제 기준에도 좀 미달될 뿐더러 그 홍수나 이런 게 이제 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뭐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 그 사실 반영하는 건 좀 어렵지 싶습니다. 서울에 그 한강변에 뭐 쫙 수영장 있는 거는 그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흘러나가는 데에서 조금 뭐 이렇게 이 유속에 피해 안 주게끔 조금 들어가지고 그 일부 구간이라도 그걸 뭐라 합니까? 복개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그 부분이라도 좀 그 방법 연구하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내년에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도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네. 93페이지. 요거 안 물어보면 큰일 났네. 안전 취약 지역 영상 정보 인프라 확충 요 방법용 해가지고 지금 그 능포동은 미팅을 제가 결선 끝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네. 총계장. 총계장 만났고 네. 국방부하고 협의도 되었고 됐습니다. 등대 관리하는 그쪽에서도 전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가 얼추.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작을 언제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국방부하고 이제 합의를 다 봤으니 예. 몇 개를 설치합니까? 능포동에 몇 개? 능포에 카메라 지금 2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국방부 쪽에 하나, 시내 쪽에 요 내항에 하나, 등대 쪽에서 이제 내항 외항 이쪽으로 양방향으로 보기 하나씩. 예, 설치를 그 총계장이 그걸 오케이 합니까? 예. 하고 이제 일단 그 2개 세팅하는 걸로. 예. 한 개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금액이? 다 해서 한 저희들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그 있습니다. 하나에 1,000만 원석. 아직 뭐 정확히 실시 설계가 된 건 아닌데. 어바웃으로. 네. 어바웃으로 보통 예, 한 개에 1,000만 원석. 예. 그거 5개인가 하기로 안 했습니까? 2개 하기로 했는가요? 네, 5개까지는 뭐 필요 없지 싶습니다. 총계장님이 2개만 하면 됩니다 합니까? 예,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장 어떤 뭐 저 감시 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수변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에 혹시 CCTV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수변공원에 많이 찾아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 우리 에리아가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변공원 한 파트. 그 다음에 그 수산물 뭐 팔고 하는데 요쪽에 또 한 파트. 요쪽에 내항이 벌써 한 3개 정도는 꼽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저 국방부 쪽으로 해가지고 1-2개 정도 꼽히고, 그래서 나는 4개, 5개로 들었는데. 항만 쪽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정 회장님 건의했던 저 등대 쪽에 그쪽에 이제 설치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이제 재능 감시용 하나, 이제 의장 감시 뭐 이쪽에 뭐 이제 목적을 그런 목적을 한 2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항내는 저희들 항만가도 소관이기 때문에 항만가 별도로 소관입니까?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너무 소관이 이리 틀리가지고 같은 항인데 어떻게 여는 여소관, 여는 여소관.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래 어쨌든 지금 수변공원 같은 데는 에리어도 크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CCTV 같은 게 한 개가 없다. 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시해폰이 뭐니 그 공원에 혹시 CCTV는 법적으로 뭐 안답니까? 아마 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뭐 방법용이지만은 조금 덜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능포 그 수변공원에 작게는 뭐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도 뭐 낚시하는 사람부터 또 선창이 있다 보니까 그 뭐 밤에 또 땡기는 사람 막 약주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거는 필수적으로 한 게 있어야 안 됩니까? 밤에 낚시하다가 한꺼번에 하다가 하다가 막 빠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공중 화장실 있던 것도 들고 가쁘고 그 저 뒤에 방파제 뒤에 그 낚시꾼들 쫙 있는데 그 공중 화장실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왜 철거를 했는 거요? 그 어디서 철거했는 거? 그 사람들 갈 화장실이 없는데 그 아마 그 포세식 말씀입니까? 이거 우리 행사할 때 그 한 번씩 그 아마 이동식. 인근에 아마 인원이 들어왔나? 낚시장이 생겨가지고 아마 공공 화장실이 생기고 그 포세식은 아마 위생상 안 좋아가지고 아마 처리된 거라고 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예, 조대원 의원님 뭐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아주천 생태하천 13페이지 실시 설계 용역했던 내용하고 그 밑에 편의시설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인 거 그 내용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83페이지에 그래서 한번 보면 아주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복원 사업이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서문에서부터 옥포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밑에 이제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안전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다리같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부러져 있기도 하고 정말 안전이 좀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내일 모레 5분 발언 때 제가 또 할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도 이제 1차로 서문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옥포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마실길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게 옥포 주민들이 뭐 바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밑에 쪽은 너무 지금 안전이나 환경이 취약하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8페이지 우리 재난 예경보 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해 문자 전광판 1번 옥포 2동서 있죠. 그 옥포 1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항상 말씀드린 거는 수정해서 가져오십시오. 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신금자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또 이게 2월달에 중대재해 예방 이행상 점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해서 문제가 잘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현재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보상이 합일지가 안 됐습니다. 네,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그래서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 변경도 좀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여기는 이제 내용에 이제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어서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준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는 별 문제는 없겠죠. 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그 이제 비가 또 이제 올 태풍하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항상 그 위험 지역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대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예,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다시 93페이지. 자, 그래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능포동 그 수변공원에 수변공원 에리아 그 옆에 우리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공중 화장실. 능포동 수변공원 수변공원에. 예 있습니다. 큰 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퍼세식을 없애본 겁니까? 아니면은 그걸
그러니까 낚시공원은 저 오른쪽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 봤을 때. 예. 양지 그러니까 공원 밑에. 이제 이런 거죠. 화장실이 요 그 아까 이야기했는 그 끝에 중간에 끝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개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 저 나잠업 그거 이제 개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해센터하고 그 불과 뭐 한 5m 10m도 안 됩니다. 거기가 2개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뭐가?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국장님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저 오른쪽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푸시식 안에 있는데 그것도 개방이 몇 시 되면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낚시객들이 그 화장실 이용을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래 CCTV 같은 경우는 능포동 그 수변공원에 만약에 없다면 그 낚시하다가요. 그러니까 왼쪽 끝 오른쪽 끝 방파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이소. 금토일 바글바글 하고 이거 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주동은 과장님 CCTV 이거 해달라고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몇 개 정도 들어갔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장은 따로 저희들 예, 어디 하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왔나?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들 아주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 정확하게는 한번 저희들 그 조사 좀 해가지고 예. 그 자료 좀 주보이소. 예, 부족하면은 저희 하반기 때 그다음에 저희들 그거 검토를 위험해요. 그거 한번 가보이소 금토일. 진짜 하면 가뿐다니까 그게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이소 밤에. 예, 기존 설치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부족한지는 저희들 한번 더 정확하게 꼭 파악하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예. 그거 하다가 하면 가뿐다니까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엄청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동도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렇다며요. 리스트를 1번부터 쫙 이렇게 매긴다며요. CCTV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순서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매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방법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영상정보 협의회도 있습니다. 따로 위원회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장평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주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화, 예, 한화하고 삼성하고 그 주변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네요, 말. 특히 아주동 좀 신경을 좀 써주기. 신경겠습니다. 예. 예.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는 우리 그때 부산에 우리 수영강 자전거 도로 예. 옆이거든요. 여기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뭐 방어벽 옆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밑에는 뭐 자전거 도로 그때 활용하는 거 보셨지? 보행자는 위로 다니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차피 시작을 할 때 예. 그렇게 하면 보도 확보도 가능할 거고 건너편 쪽은 예, 그 우리 신세계 사우나 건너편 쪽은 그쪽은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금액은 좀 들더라도 한번 뭐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천에 이렇게 좀 고연촌에 좀 적용을 하자는 적용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적용을 네. 하면 또 어떤 게 있냐 맨 뒤에 보면 밤에 야간 경관 사진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게 야간에 되면 이렇게 색이 지주 형태로 바뀝니다. 가로등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관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연천 변 쪽도 상당히 밝아질 수도 있고 기존의 밋밋한 가로등보다는 이렇게 추에 바꿔가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야간에 욜로 갈매길 이게 야간에 이 걷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비를 밑에서부터 해 나가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양해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연초천인데 아시죠 이게 예, 바람이 잘 분다 예. 뭐 연초. 문제는 제가 요 밑에 쪽 이쪽에 애들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로 가는데 이게 높이가 요 높이보다 더 높아요. 지금 우리 이쪽으로 만수위대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보다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요 밑에를 조금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까딱 잘못하면 뒤로 야간에 사진 찍으러 가다 그래서
하나를 더 떼주든지 해가지고 좀 애들이 데리고 나갔을 때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을 조금 해야 됩니다. 요 밑에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야간에 가서 보시면 이게 위험한 걸 좀 확인할 수 있게, 주간이야 괜찮은데 야간에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봐주고. 그리고 뭐 저도 CCTV 그 중곡 다이소 쪽에 그때 사고에서 CCTV 그쪽에 뒷골목에 한번 그 전주 쪽에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치가 안 됐으면 저희들 하반기에 한번 설치가 남았으니까. 설치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부탁을 좀 드리려 합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하천 정비 사업 하시죠? 77페이지 보니까 총 19건을 작년에 하셨는데요. 뭐 많이 한 동네는 보니까 뭐 한 6건, 5건씩 한 동네도 있어요. 맞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 우리 과장님 뵀을 때 부탁을 한번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지역은 농사를 거의 주업으로 하는 5개 면단입니다. 그 옆에 우리 제가 좋아하는 노자 의원도 계시지만, 우리 촌에는 국어가 정비 안 되면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갖고 제가 한 국어 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 자료를 내가 2개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마실 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올해 안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이게 안 할 수가 없다. 저 있잖아요. 그 우리 강급공사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자든 안전점검이든 뭐 이렇게 사전이든 사후든 공사 중이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옆전 체육지원과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사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안전점검한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점검, 안전을 그 사람들 용역 떼가지고 이제는 뭐 어느 일정 부분 공사 떼면 아마 안전 쪽으로는 따로 또 용역 떼가지고 주는 것 같은데 그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그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감리 업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감리가 2군데인데 서류상 우리가 보통 아파트 건설하러 가면 건설사가 감리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택을 해서 데리고 오니까 감리를 못 내서 부실 공사가 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책대로 해버리면 다음에 자기들이 선택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감리 입찰 따로, 설계 입찰 따로, 시공업체 입찰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상호 견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따로따로 이제 입찰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시공업체가 데리고 오는 건 아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여기 학산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80억인데 그 감리비가 14억 2천입니다. 요건 이제 통합감리로 저희들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통합감리. 예. 그 우리 학생만 보는 게 아니라 회진지구도 통합감리였죠. 회진지구는 단일이었죠. 단일 감리였고. 그럼 통합감리는 이제 4개 지구를 한창에 4개 지구를 서너 개 지구를 그 한꺼번에 인근에 있는 인근에 학산하고 있는 이제 능포하고 이제 같이 묶었다가 능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행이 좀 안 돼서 이제 그래서 요 덕포지구를 같이 묶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잘 못해서 해진지구도 그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해서 현장에서 감리가 차지하는 어떤 포션이 어떤 부분입니까? 총괄 관리죠. 맞습니다. 발주서를 대행하는 뭐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제시의 권한을
위임 받아가서 거제시가 해야 될 행정행위를 네, 그렇습니다.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해진지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어제 공원가 물어보려다가 이것도 사실은 상봉 제2소공원에 토사가 밀려 들어가 있고 엘리베이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법면부가 확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싹 쓸려왔다는 건데 물론 뭐 공원은 공원이지만은 아마 그게 벽산 2차가 상동 제2소공원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 그 3차 뒤쪽입니다. 3차 옆에 예. 있는 거기입니까? 예, 3차 뒤쪽에.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한번 그 뭡니까 벽산 2차 쪽에 한번 법면부 쓸려와 있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어찌 보면 항구적으로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조치를 좀 했는데 그럼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공원이면 공원가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 안전가가 좀 거기 이제 개입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있습니까? 시설로 또 결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소관부서가 예, 공가로 될 겁니다. 공가고. 그래서 원인을 다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인과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원인이 되는 걸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뭐 땜질 지방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시민 안전가가 있는가 싶어서 오늘 해야지 이래 되는데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까 고현황 관련해서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재해 예방은 본질이 재해 예방이죠. 예, 뭐 아름다운 경관은 뭐 어떤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건데 어찌 보면 어떤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죠 이제 재해 예방을 하는 거고 그럼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 재해 예방을 한번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이 고현황 자체가 그러니까 천 세계가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부서 앞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오비하고 고현황 매립지를 한번 연결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 이렇게 관문 설치해가지고 예. 그거는 뭐 좀 부서 차원에서 담당 팀장이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데 구상 단계지 아직 구상 단계죠. 예, 말씀드리면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 주민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거 맞고 평상시에 말 그대로 이제 뭐 천의 수위가 오르니까 그 천 수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냐. 말 그대로 뭐 관광 자원이 될 수도 배를 띄우든 뭘 하든 그러고 재해 예방도 되고 관문을 설치해서 아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앞전에 이제 그 도로과하고 하류부 이제 그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 이래서 담당 이제 팀장님하고 주무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구상 단계지만 뭐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상을 하다가 우리가 용역을 하면 해가지고 정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든지. 조금 진행이 되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이디어에서 모든 건 출발한다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 그걸 토대로 실체화 시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그거 하면 아예 그 좀 굉장히 재해 예방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이겠죠. 예산이나 뭐 환경부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벽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 차원에서 거치지 말고 한번 용역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게 내가 어쨌든 조수조 노동자 출신이니까 맨날 회사에서 하던 거 이제 거제시에서도 하는데 작업 환경 측정 결과서 이렇게 상하반기 거의 받아봤는데 이게 산물 수집단 목재 파쇄 이쪽이 이게 데시벨이 97데시벨, 100데시벨 그렇습니다. 이거 이 상당히 100데시벨이 넘어가면 이 항구적인 청력 그 손상을 일으키는 데시벨인데 그 이런 부분에 특히나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이게 각 부서별로 보니까
온갖 부서 다 해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을 다 했던데 근데 내가 다 읽어보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고데시빌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처리를 하셨답니까? 어떤 그 소음이 원천적으로 저감을 하든지 아니면 귀마개를 귀덮개를 줘야 돼요. 귀마개보다 귀덮개를 줘가지고 소음을 그걸 하든지.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작업 환경 측정해서 아직도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이제 켜진. 그 작년에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이제 소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산림가에 이제 그 개선 대책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림가에서는 이제 일단 그 기마개, 예. 그다음 기덮개, 예. 이제 기덮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음 감도가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감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건관리자가 별도로 또 교육을 진행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우리 또 이제 이런 기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되거나 이제 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소음이 이제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그 소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년 실시를 해서 계속 그 소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조리휴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요즘은 학교에 네. 급식하시는 분들 암 걸려가 폐암으로 진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던데. 네, 네. 그 우리 그제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조리휴움 있습니까? 부분도 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측정하게 되어 있는 유해인자는 아니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예. 이제 그 기타 강물성 분진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기준치보다 월등히 이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외에 지금 이제 환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개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중대재해라면 이 사고에 의한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네, 질병에 질병. 의해서 유해 인자에 의한 질병에 의한 것도 그 중대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예. 아마 어쨌든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시니까 네.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이제 그 기마개가 있고 네. 기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마개와 기덮개를 만약에 동시에 하면 네. 총 소음이 한 70% 정도는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죠. 안 되기 되는데 때문에 신호 작업하는 수가- 동안은, 근데 청력이라는 것은 산재가 되면 이거는 안 났기 때문에 보상으로 딱 그 종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소음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도원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이태열 위원장 질문하신 내용 그 연이었어요.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천 재예방 사업 하면서 우리가 검토한 용역 보고서가 있죠. 네. 거기 보면 이 간문 방식도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 반대, 그 기수의 여기고 뭐 반대 우려 때문에 그건 검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내가 이게 지금 고인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고인항 매립 방식을 의무는 알 수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일랜드형 방식에서 우리 연전 매립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내용을 내가 앞전에 시정 질문을 한 4년 전에 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고현항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더라도 여기가 처리하는 구역은 장평동하고 고현동 일부 아닙니까? 만조가 되면 처리를 못해서 고인천 재예방 사업도 하는 거고, 그리고 하수도 중점 관리구 침수 예방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맞으시죠? 그 말은.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미나무 크루즈 선착장 하던 그 우리 지금 교통가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밑에도 지금 빗물 펌프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셰퍼스 터미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주공 있는 그 녹지 공간 거기에 두 군데에 원래 펌프장을 넣으려 그러다가 한 곳으로 그냥 몰았죠. 지금 현재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주공 아파트 쪽으로
배수펌프장을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물들이 전부 우리 중곡 그 사이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항 배수펌프장 원래 최종 방류지는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3단계까지 하면서 그 전에 1단계 할 때는 우리 그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 그 부근에서 방류하다가 계속 그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끝나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태풍 매미의 침수 흔적도를 보면 이 시설을 하더라도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앞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중곡의 특산 1차 있는 쪽은 지금 하수도 충전 관리국 침수 예방사업 구역 내라서 괜찮지만 특산 2차 쪽은 수월천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연초천하고.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앞전에 김성용 팀장 있고 이럴 때 내가 중곡 특산 2차 배수펌프장 있는 최종 방류구 있는 그쪽에 조금 막은 부분도 있는데 만조되면 차바 왔을 때도 그걸로 물이 상당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막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앞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특산 2차 쪽에 침수 예방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 수월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시우량을 우리가 관거를 계량을 좀 해서 그 지금 수월천이나 연초천이 만수위가 되면 밖으로 못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중곡 배수펌프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으면 우리 수월 배수펌프장에서 강제 그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계속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매미 때 침수 흔적도 보면 거기도 침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수월천하고 연초천도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 뭐 중곡에 지금 현재 1차 있는 쪽에 물 뺀다고 한들 거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월 배수펌프장 쪽으로 몰아가서 그 만주하고 뭐 집중호우가 겹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배출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 펌프장도 자연재난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큰 돈 들지 않고 우리 지금 기존에 덕산 2차 쪽에 있는 도로망 그쪽에 양쪽에 우리 척구도 제대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연초천이 있는 데는 물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 뚝 뚫어가지고 그게 연초천 수위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연초선 수위가 올라가서 중곡동 그 도로 쪽, 덕산 2차 쪽의 도로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수위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 크게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수월 배수펌프장을 활용하면 이게 하수도 충전관리 침수 예방 사업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항 반대대책 사무국장이면서 그 10년 이상씩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제안을 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 허동식 부시장 계실 때부터 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걸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수 충전관리 침수 예방 사업 할 때 경미한 변경이라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될 것처럼 그때 저한테는 답변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덕산 2차 쪽은 아리체 쪽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그 중공업의 작업자들 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청력하는 분들은 그럼 기준이 이거 오바데시벨에 대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90데시벨.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아까 우리 이태일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기덮개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서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자들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럼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업체들은 아니, 우리 시작업자들? 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용한 사람 대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90데시벨 넘는 그 작업장이 다 뭐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고 이제 산물 수집단이라고 그렇죠. 해서 재선충 이제 그 기계 그래서 그 진짜 나무 분쇄하는 예.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90데시벨 넘어가는 현장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저도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태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정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